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더불어 성장하는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이야기, 꿈다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다방이란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보고 꿈다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다방이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나누는 공감과 대화가 있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 주제는 꿈과 꿈을 향한 도전, 가족, 인간관계, 학업, 진로, 인생 고민, 여행, 학창시절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꿈다방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는 영상 다들 아시죠? 세밭이나 테드 강연을 참고해보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밭이나 테드 강연은 대단한 직업 혹은 활동, 명예가 있는 명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꿈다방은 내 삶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더불어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가이드에 꿈다방 참고 영상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꿈다방이 어떤 것인지 감이 왔다면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담긴 PPT나 대본을 만듭니다. 꼭 PPT를 활용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대본은 준비하여 발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꿈다방 속 이야기의 내용은 워크시트를 작성하면 효과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다방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시트 작성하기 예시를 함께 볼까요? 우선 청중 분석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보고 청중이 관심 가질 주제는 무엇인지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청중에게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전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며 키워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시나리오를 짤 때에도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을 붙이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을 감안해서 키워드는 최대 3개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나 에피소드를 말하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관련된 내용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키워드를 작성했다면 다음으로는 강의의 제목을 붙입니다. 주제에 적합한 제목을 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반전을 위해 재밌는 제목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이 꿈다방의 첫인상인 만큼 고민하여 작성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죠? 주제를 정했다면 구체적인 관련 스토리를 작성해 볼까요? 아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언제, 누가 혹은 누구와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작성해 보면 내용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작성하고 나면 꿈다방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작성해 봄으로써 다시 청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꿈다방 워크시트를 만들었다면 발표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듬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완벽하겠죠? 청중이 많을 경우 육성이 아닌 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PPT에 영상 혹은 음향이 있다면 사전에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시트를 작성하면서도 청중에 대한 분석과 마지막으로 청중이 무엇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청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죠? 또한 청중에게 내용이 적절했는지, 예시가 꿈다방 주제와 어울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표 연습입니다.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청중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베스트.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때 발표 연습을 하면서 발표 시간도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이지만 현장 상황에 맞추어 준비된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PPT를 준비할 때 기본 글꼴이 아닌 경우 PPT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을 같이 준비하거나 저장할 때 읽기 전용으로 하여 발표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다방을 준비하는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꿈다방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PPT 혹은 대본을 작성하는데 3일 정도 잡아서 준비하고 이후 청중과 비슷한 대상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청중과 비슷한 대상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꿈다방을 시연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겠죠? 피드백부터 발표 연습까지 총 3일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만약 내가 꿈다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비한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발표자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드림토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말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꿈다방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 기간 내내 홍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꿈다방은 다른 콘텐츠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입니다. 꿈다방은 많은 드림토커들이 함께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림토커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달아 발표도 가능하며 공간이 2곳 이상 준비만 된다면 동시간대에 팀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이나 체육문화 활동 등 행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사의 주제나 청중에 맞는 키워드와 주제를 선정하여 꿈다방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꿈다방을 준비했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주세요. 당장 만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봅시다. 우선 드림토커에게 영상 업로딩과 녹화의 동의를 사전에 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삼각대 핀마이크를 활용하여 녹화합니다. 이때 꼭 전문적인 삼각대나 핀마이크가 없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단, 소리가 잘 들리기 위해서는 핀마이크가 없을 시엔 녹음을 따로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후 유튜브에 업로드해주세요. 게시 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할 때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입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